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중상해 및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고로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뺑소니 사고가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반의사 불벌죄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나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피해자나 유족의 경우에는 형사합의 시에 반드시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추후 민사합의 시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적인 사고 중 중상해 사고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중상해 사고 연역 2009년 2월 26일 14시 36분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가 10대 중과실현행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보험특례 종합보험 가입된 경우 공소권 없음 규정에 따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상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반면에 피해자가 아무리 많이 다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를 개정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즉 중상해에 해당하면 가해자는 보험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한 것입니다. 중상해 사고 판단 기준 2009.02 26 14시 36분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 마이너스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 중대한 손상 마이너스 신체 중요 부분이 상실 또는 중대 변형되는 경우 마이너스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 등 신체 기능 영구적 상실 마이너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마이너스 기타 치료기관과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능력 상실률 의학 전문가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개별 사안에 대하여 타당성 있게 판단 검찰의 중상해 판단 기준 실무상 적용 마이너스 병원 치료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 종료 후 기소 여부를 결정 마이너스 치료의 장기화로 중상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시한부 기소 중지 제도 활용 마이너스 중상해 가능성이 낮을 경우 일단 공소권 없음 처분 뒤 추후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면 다시 기소 마이너스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을 감안해도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각 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위원회나 공소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듣고 기소 여부 결정 중상해 사고의 예시 마이너스 뇌사 상태의 환자 마이너스 중증 뇌손상 환자 실명 언어장애 연화장애 등 마이너스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마이너스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 완전마비 불완전마비 마이너스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하반신마비 환자 완전마비 불완전마비 마이너스 척수 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 완전마비 불완전마비 마이너스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개호인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의 환자 마이너스 신체 절단 환자 마이너스 신체에 인공관절이 삽입된 환자 마이너스 중추신경뇌 신경 및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 마이너스 척추압박골절로 인하여 척추유합수술 등을 시행한 환자 마이너스 척추방출성 골절로 인하여 척추유합수술 등을 시행한 환자 마이너스 다발성 척추골절로 인하여 척추유합수술 등을 시행한 환자 마이너스 분쇄골절로 인한 심한 강직장애로 그 회복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환자 마이너스 골절이나 인대 파열로 인하여 동요장애가 있는 환자
마이너스 신경계통이나 정신계통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환자, 마이너스 화상이나 흉터가 심한 자로 원상 회복이 어려운 환자, 마이너스 주치의가 충분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다고 판단한 환자, 운전자 보험의 활용. 사고를 낸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담보를 통하여 경제적 위험을 일부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에서 말하는 12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가지 유형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형법 제268조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는 일상에서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를 일률적으로 법에 따라 모두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입법 목적에 맞게 제3조 제2항 본문에서는 사람이 다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나 재물이 손괴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게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외 부분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입니다. 단서 조항에서는 뺑소니, 음주 특정 불응 운전자가 체열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가 다음 각호의 사유, 즉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는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의 12대 중과실 사고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 1. 신호 위반 및 지시 위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 횡단 우진 위반. 중앙선 침범은 중앙선을 넘어 주행, 횡단, 유턴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를 말하며, 차체 일부가 중앙선을 조금만 넘어가도 침범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눈길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나 1차 사고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같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나, 도로 공사 불법 주차된 차량이나 고장사고 차량 혹은 급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해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넘어서 비켜가야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 도로, 중앙선을 넘어갔더라도 동일 방향의 차마와 추돌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속도 위반. 4.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안전한지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하고, 신호등이나 신호를 표시하는 장치가 있다면 그 신호에 맞춰 통과하여야 합니다. 차단기가 내려져 있으면 정지하라는 신호이므로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일시정지하고, 먼저 보행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며 보행자가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운전하여야 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 시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먼저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다면 이 또한 중과실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므로 항상 일시 정지한 후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게 되며, 운전면허나 특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거나 면허 취소, 효력 정지 상태에서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8.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전문 개정 2011, 6, 8 시행일 2023, 7, 4 제44조 제148조 이두 벌칙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8, 12, 24, 2023.1, 3 법률 제1만 9158호에 의하여 2022, 5.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2조 제1항을 개정함. 2023.1, 3 법률 제1만 9158호에 의하여 2022, 8.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2조 제1항을 개정함. 2023.1, 3 법률 제1만 9158호에 의하여 2021.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2조 제1항을 개정함. 처벌기준 10년 내 1회 적발 시 마이너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마이너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마이너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기준 10년 내 2회 적발 시. 마이너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마이너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9. 보도를 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빗길이나 빙판길에 미끄러진 경우, 다른 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다른 차량과 사고 후 그 충격으로 인도를 침범하게 된 경우 등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도를 침범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계문 발차.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재앙에 의하면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됩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스쿨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로 서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가 없더라도 일단 정지하여야 하며 주정차 및 경적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는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순간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전에 최대한 주의하여야 합니다.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재앙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중상해 및 12대 중과실 사고의 처벌.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분과 면허정지, 면허 취소, 벌점, 범칙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